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삶 속에서 삶을 실천하는 천연염색 수업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저는 해누리 중학교 학생생활부장 박경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수업은요, 삶 속에서 삶을 실천하는 천연염색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선생님이 수업에서 천연 염색 활동으로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해용품 인식 개선, 멸종 위기 생물 보호 등 삶 속에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강좌 EBS 온라인 클래스룸 예술 2기 천연 염색반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EBS 온라인 클래스 천연염색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은 선생님이 승인을 하게 되면 수강 목록이 나옵니다. 수강 목록에서 날짜별 수강 목록을 클릭한 다음에 활동지를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연염색 강좌에 접속을 하고요. 강의용 동영상 PPT를 연 다음에 안내에 따라서 활동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천연염색반은 아마 과제 제시형 활동지가 많을 겁니다. 생각을 표현하기, 자신의 생각 쓰기 이런 활동들이 많을 텐데 코로나19로 집에서 그냥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보다 우리가 과학이나 또는 예술 체육이나 모든 과목에서 배웠던 다양한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활동지는요, 파일철에 보관했다가 정상 등교 시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그날 과제는 과제방에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온라인 강좌 시간표는 월요일 5, 6교시입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유인원과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떠오르죠. 자, 이 작품의 제목은 2009 적자 생존입니다. 자, 적자 생존하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진화를 떠올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 작품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과학과 미술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과학과 예술은 둘 다 관찰입니다. 관찰이 매우 중요하죠. 보이는 현상, 자연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그 관찰 속에서 발견한 규칙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론으로 표현한다면 예술은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특히 적자 생존은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의미합니다. 현재 현 인류종인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아 종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적자 생존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자 생존을 얘기할 때 종의 수는 많아지는데 먹이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 종 간의 경쟁이 생기겠죠. 그때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리한 형질, 어디에 유리한 형질? 환경 변화 적응에 유리한 형질이 선택된다는 겁니다. 형질이 선택될까요? DNA가 선택될까요? 그렇습니다. 형질을 결정하는 건 바로 DNA입니다. 이 DNA가 선택되어서 이 선택된 DNA가 집단 내에 많아지면, 즉 개체수 변화를 가져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형태와 형질을 가진 종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잘 보면 이 작품은 그러니까 유인원에서부터 호모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몸이나 또는 두개골의 구조를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진화의 과정을 해부학과 미술이 만나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지요. 자, 이 작품 안에는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적자 생존과
화가의 눈으로 바라본 적자 생존이 융합되어 생명의 영속성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을 잘 보면서 생명의 영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두 그림이 있는데요. 둘 다 작품의 제목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물론 그린 화가도 다르고 그린 시기도 다릅니다. 자, 두 그림의 차이점을 혹시 찾을 수 있나요? 자, 두 그림은 둘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12제자를 불러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모습이죠. 자, 왼쪽은 14세기 두치오라는 화가가, 오른쪽은 15세기 다빈치 작품인데 어떤 그림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입체감 있게 다가오는지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빈치 작품입니다. 그건 바로 다빈치는 1점 투시도, 즉 소실점을 이용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를 표현을 달리하죠.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근법을 활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관찰에 의한 감각들이 우리 뇌의 전두엽에서 인식되게 됩니다. 그럼 전두엽에서 인식된 이런 형상들이 감각적 인상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죠. 사람들은 머리 형상이 떠오르면 그걸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미술 작품에서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니까 훨씬 그림이 더 복잡했던 그림이 단순해지면서 또 현실감 있게 입체감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과학과 예술은 서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의 예술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예술의 과학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즉 원근법이 이 그림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공간,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빈치의 화가로서의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우리가 천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화가, 발명가, 또 뭐 해부학자, 뭐 굉장히 많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왼쪽에 보이는 이 모나리자는 아마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이 작품이 그림을 그릴 당시보다 물감의 색이 변색되어서 양금 형성으로 인해서 점점 검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 작품에 많이 몰려있는 이유는 이 모나리자의 저 알 듯 모를 듯한 자연스러운 미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저 미소가 우리 눈에 이렇게 인상 있게 다가오느냐 하면 당시 다빈치는 해부학에 관심이 많아서 뼈나 근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결과들이 작품 속에 묻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잘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발명가로서의 다빈치입니다. 우리가 다빈치는 습작 노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노트 안에 보면 자신이 여러 가지 자연에서 관찰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새롭고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노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새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비행의 원리를 날개의 뼈대와 힘살의 구조로 그려냈습니다. 우리가 그 비행기 하면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라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건 20세기 초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빈치는 15세기 후반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행의 원리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 다빈치는 15세기에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 원리를 적용해서 새롭고 유용한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다빈치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바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왜? 라고 하는 질문 속에 호기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끊임없는 탐구를 한 것입니다. 그 탐구한 결과를 그냥 머릿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빈치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다빈치의 노트를 보면 다빈치가 어떻게 이치를 깨달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해부 미술가로서의 다빈치입니다. 자,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입니다. 자, 라파엘로가 16세기에 그린 아테네 학당을 잘 보면 가운데에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은 플라톤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런데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플라톤은 관념주의자, 즉 이상주의자로서의 플라톤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과 사실을 매우 중시했다는 겁니다. 자, 아테네 학당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질문하면서 논쟁하고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오늘날의 학교입니다. 학교.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소크라테스도 등장하고요. 피타고라스도 등장합니다. 자, 피타고라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왼쪽 편에 보면 책에다 열심히 뭔가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자, 이 그림 안에는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 정치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고대 그리스에는 현재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뭐 책이나 참고 도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서로 대화로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 속에서 토론하면서 논쟁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그냥 단순히 유명한.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가 아니라 바로 말과 글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 수업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2차 시 동안 천연염색으로 손수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삶 속에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체험하며 삶을 가꾸는 수업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등교 수업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